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31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데요. 아침엔 쌀쌀했지만 한낮에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는 예보 나왔습니다. 지금 고향 창릉동에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10도고요. 낮 최고 18도로 예상됩니다. APEC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경상북도, 경주도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 현재 기온은 7.2도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가 돼야 할 텐데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이지요. 경주 선언에 대한 최종 조율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정상급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나서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벌써 이미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제 개막이라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큰일들이 많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기소 4년 만에 오늘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이 할로윈 데이네요. 네,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정부가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12곳에 현장 상황관리 지원관을 파견해서 현장 점검에 나서게 됩니다. 윤석열 때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온오프라인 신청이 오늘 저녁 6시에 마감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각별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카를 핵 잠수함 건조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국민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기술력을 갖췄지만 디젤 잠수함에만 머물러 있다면서 핵 잠수함 건조를 허용하면 미국에도 사업적 이득이 있다라고 설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매우 논리적이고 동의한다라면서 즉각 지지를 표시한 뒤 하루 만에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통해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적 판단이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 잠수함을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도 양국 모두 이득이라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합의에는 안보적 고려도 깔려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미국 역시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 그리고 기지가 드디어 결실을 맺은 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훈훈한 뒷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인장이 새겨진 야구 용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넨 신라시대 금관 모형에 대한 답례로 한미 양국의 우호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물한 배트에는 워싱턴 내셔널스의 딜런 크루즈 선수의 친필 사인이, 야구공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장이 새겨졌습니다. 미국 측은 야구를 야구에 처음 전한 미국 선교사의 역사처럼 양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야구를 전달해 준 분들이 YMCA 선교사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받은 금관 모형과 무궁화 대훈장을 에어포스원에 직접 실어갈 정도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 전시할 자리까지 이미 전에 정해두었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라면서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냈고 핵잠수함 언급에 대해서도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하라, 이런 말까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넸다고 합니다. 한미 간의 돈독한 신뢰를 과시한 회담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막판까지 숨막히는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투자 총액은 무려 3,500억 달러 이상, 이미 제시한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에 더해서 최소 1,500억 달러를 추가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심지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25% 고율 자동차 관세를 유지하겠다라는 으름장까지 나왔습니다. 협상팀이 난색을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는 절대 이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흔들리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익에 어긋나는 합의는 하지 말라는 노딜 전략으로 맞선 것입니다. 정상회담 당일 오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원은 도쿄에 머물러 있었지만 막판에 미국 측이 한국의 제안을 수용하며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총액은 3,500억 달러, 연간 현금 투자 상한 200억 달러로 조정됐습니다. 비록 수익 배분 비율은 한국이 양보했지만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로 보전하는 우산 구조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직후 우리는 합의에 이르렀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미 경제 협력의 새 전기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생은 김모양입니다. 학교 폭력을 신고한 다음 무려 6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해자 처분을 결정하는 학폭대책심의위원회가 반년이나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청은 사건이 쌓여있다라면서 기다리라는 답만 내놓았습니다. 이런 일은 김양만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학생 수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 양천 지역에서 학폭 피해자들이 신속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은 4주 내로 심의를 열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건 중 9건이 기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강서 양천의 지연율은 96.3%, 강동 송파는 94%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성동 광진은 29.3%로 비교적 빨랐습니다. 학생 수는 많지만 이를 처리할 전담 인력은 지역별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강남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많이 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학벌 경쟁이 치열한 지역 특성상 학폭이 진학 문제로 번지면서 변호사 개입과 마신고까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피해 학생이 더 고통받지 않으려면 학폭 발생 건수에 비례해서 전담 인력과 위원 수를 늘리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회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의 현금 살포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이제부터는 지방채 즉 빚을 내서라도 소비 쿠폰이나 지원금 같은 현금성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광주시는 이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 예산 중 200억 넘게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했고 제주도는 내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도 85% 늘린 4,82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인천시는 법 개정 전부터 재해 구호 기금을 돌렸으면서 사실상 우회 집행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방채가 도로나 인프라 같은 투자 사업이 아니라 단기적 표심 자극용 현금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순천, 제천, 거제 등 일부 지역은 이미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채무 한도제를 도입해서 건전성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재정 건전성 매우 중요하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채 남용에 빗장이 풀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손정필 연구위원은 지방채가 선심성 지출로 변질되면 그 부담은 결국 주민의 몫이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에이펙 정상회의 중심으로 아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TV 뉴스 리뷰 함께하죠. 네, 어제까지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할 21개 회원 정상들이 속속 입국했습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더욱 연결되고 보건력 있는 세계를 향해서를 주제로 무역 및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후 라안셀렉트 경주 호텔에서 환영 만찬이 열리는데 예능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탄 요리사 에드워드 리가 총괄합니다. 내일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내년 에이펙 개최국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 의장국을 인계하며 15년 만에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찾은 곳은 서울의 한 치킨집. 도착 전부터 구름 인파가 에워쌌습니다. I love fried chicken and I love beer. And I love fried chicken and beer with my friends.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엔비디아의 최신 개인용 AI 슈퍼컴퓨터도 선물로 건넵니다. 치맥 회동을 직접 제안한 걸로 알려진 황 CEO는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들에게도 치킨을 나눠주는 등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황 CEO는 한국 기업들과의 사업 협력에 대한 깜짝 발표도 다시 예고했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r president tomorrow at APEC. And Korea and NVIDIA has many announcements. And I have many incredible partners here. 6년 4개월 만에 악수. 수개월간 이어진 양국의 치열한 무역 전쟁을 암시하듯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And we're going to have a very successful meeting, I have no doubt. But he's a very tough negotiator. That's not good. 무역 전쟁의 최전선에서 서로를 비난해온 양국 주요 인사들과 함께 회담장에 앉은 두 정상. 트럼프 대통령은 특유의 원고 없는 모두 발언에서 대뜸 시 주석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퍼부었습니다. Very, very distinguished and respected president of China. President Xi is a great leader of a great country. 트럼프의 선호배에 달하는 발언 내내 시 주석은 미국과 중국은 대등하고 이미 세계엔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And it is normal for the two leading economies of the world to have frictions now and then. China and U.S. can jointly shoulder our responsibility as major countries. 두 슈퍼파워의 만남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비공개 상태로 진행된 정상회담은 예상을 뛰어넘는 1시간 4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회담을 기점으로 지난 반년간 세계 경제를 들썩이게 했던 양국의 무역 전쟁은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웃으며 두 손을 맞잡습니다. 경주 에이펙을 무대로 다카이치 총리 취임 9일 만에 첫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겁니다. 오후 6시 2분에 시작한 회담은 40분이 조금 넘게 걸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첫 여성 일본 총리라는 점을 언급하며 추켜 세웠습니다.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고 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공감하며 양국 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말씀을. 다카이치 총리 역시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에 한국과 일본 또 한미일 간 공조 체제가 중요하다며 화답했습니다. これまで築かれてきた日韓関係の基盤に基づきまして日韓関係を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が両国にとって有益だと私は確信しております。